스웨드학원 원장 뽀기쌤이에요. 약속드린 대로 선택 과목에 대한 올해 2026학년도 수능 문제에 대해서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맹신하지 말고 그래도 한 8에서 90% 정도는 예측한 대로 나오리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맹신하지 말고 기초부터 실력을 탄탄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확률과 통계 먼저 예측을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중복 순열이 나왔죠. 중복 순열과 여기 지금 보면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은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2023년서부터 9월과 수능에서 이항 정리, 그리고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나올 가능성도 한 40%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4번 문제, 확률의 단순 계산 문제죠. 확률의 단순 계산 문제는 100% 나옵니다. 확률의 단순 계산, 2023년 9월에 나왔는데, 수능에는 중복 순열이 나왔지만, 2024년 재작년서부터 확률의 단순 계산이 계속 9월과 수능에서 나오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확률의 단순 계산은 24번 내지는 25번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25번 문제. 이건 확률의 계산이죠. 기본 확률 계산. 기본 확률 구하기 문제인데, 일단 기본 확률 구하기 문제 100% 나온다고 봐야겠죠. 예전에는 조건부 확률의 기초 문제가 나오는 경향도 있었고, 수능에 나오지 않았는데, 재작년 수능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재작년 수능에서는 9월에 배반 사건과 결합한 기본 확률 구하기가 나왔었고, 기본 확률 구하기에 작년 수능에서는 기본 확률 구하기에서 6건의 개념이 나왔다는 거예요. 6건의 개념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적어도라는 문구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다음 26번 문제. 실내 구간 구하기죠. 실내 구간 구하기 또는 아니면 표본 평균 X바 구하기. 실내 구간 구하기가 한 80% 정도 되고, 20% 확률로 표본 평균 X바 구하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X바 구하기 문제는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을 좀 주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표본 평균 X바와 Y바. 이 관계. 근데 3개년 동안 실내 구간 문제가 수능에는 나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내 구간 문제가 좀 더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27번 문제. 27번 문제는 이산확률 변수죠. 이산확률 변수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 여기서는 지금 분산 구하기가 나왔는데, 2023학년도, 2024학년도 9월까지는 없었다가 2024학년도 수능에 26번에 확률 변수 X, Y가 등장하고 이 Y를 구하라. 그걸 기점으로 작년 9월에 이산확률 변수 X가 나오고 X가 0일 때 확률을 구해라. 그리고 2025년 5학년도 수능에 이산확률 변수와 표본 평균이 만나서 V의 A, X바 더하기 6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거. 요거는 A의 제곱 V, X바를 구하면 되고, V, X바는 N분의 Vx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비슷한, 뉘앙스를 가고 있다라는 거. 28번 문제. 중복조합 문제 100%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중복조합 문제인데 단순하게 4점짜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번에 계산되는 게 아니고 경우 나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경우 나누기에 함수가 결합될 수 있다는 거. 함수가. 2023학년도에는 함수와 경우 나누기 요 개념이 들어갔었는데 2024학년도에서부터 2025학년도 9월까지 중복조합의 경우 나누기 순서상 경우의 수 이렇게 나왔었는데 작년 수능에서는 중복조합 문제와 함수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경우 나누기. 그다음 함수의 개수를 물어본다. 수험생 여러분들 함수 개념이 들어오면 확통해서 함수 개념이 들어오면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작년 자 수능 28번과 2023학년도 30번에 나온 함수 경우 나누기를 마스터하십시오. 마스터하시면 자 함수에 대해서 약간 깨달은 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복조합은 당연히 마스터해야 됩니다. 이 관련 문제들 전부 다 푸셔야 됩니다. 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문제를 암기할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 29번 문제. 자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 자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 이항분포는 자 독립시행의 자, 일반화한 형태가 이항분포죠. 자,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정규분포가 아니죠. 하지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정규분포가 나오면 그 다음 과정은 뭐죠? 표준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독립시행에서 이항분포로 넘어오고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화시키고 자, 그 다음 표준화까지 가는 거. 자, 이게 예전에는 많은, 한 5, 6년 전에는, 5, 6년 전 더 되겠죠. 한 6, 7년 전에. 그 전에는 이러한 개념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정규분포 표준화, 확률 구하기, K값 구하기, 자,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가 작년 9월에도 등장했지만 결국 수능에 등장한 거는 정규분포인데 XY가 주어지고 미지수 M과 시그마 2를 구하기. 자, 이 문제 작년 수능 29번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마찬가지 이 정규분포 들어간 문제들 다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정규분포화가 이항분포로 나올 확률은 30%. 정규분포가 두 문자 등장하고, 자, 확률 변수 두 문자 등장하고, 미지수 구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70%. 둘 다 대비를 해야겠죠. 자, 다음. 자, 30번 문항이, 자, 30번 문항, 지금 그 9월에 나온 30번 문항은 복잡한 확률 구하기. 조건부 확률의 개념이 없죠. 자, 조건부 확률 개념이 나올 확률이 근데 40, 50%는 된다는 거. 자, 우리가 그 확률과 통계를 하시는 분들 보면 조건부 확률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조건부 확률은 자, 뭐뭐 할 때라고 했을 때 여기 앞에 문구가 시행인지 사건인지. 자,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 자, 여기서 사건인지 확인. 자, 두 군데 사건을 확인했을 때 이걸 A 사건이라고 그러고 이걸 B 사건이라고 했을 때 B, 바 A. A 사건이 일어날 때, 자, 분모가 뭐로 잡히죠? NA로 잡히고, 자,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잡힌다라는 거.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는 뭐뭐 할 때 앞에 시행이 있는지 사건이 있는지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구분하는 영상 조만간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감각적으로는 좀 많이 나온 듯 했지만 사실 조건부 확률은 재작년 수능에서 한번 나왔고 복잡한 확률 계산이 좀 더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자, 재작년 9월에 복잡한 확률 계산이 나오고 나서 수능에 조건부 확률이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 패턴을 따라간다면 자, 복잡한 확률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수능에는 조건부 확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나오는 퍼센테이지를 50% 정도 올렸고, 자, 복잡한 확률 구하기는, 자, 이거는 뭐가 나오는지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 어떤 경향이 나오는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고, 이거는 상당히 경험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확통해서 내가 문제를 놓치기 싫다라고 하면 이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확률과 통계, 자, 8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끝났고,